이거를 해시 함수를 돌리면은 그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해시 함수에 이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해시 함수 값이 안 나오면은 이거는 위조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면은 이 블록을 해시 함수를 정해가지고 딱 그 원하는 해시 함수가 나오는 거를 딱 정해놓고 그 위에 블록을 쌓는데 이 밑에서 나오는 해시 함수의 값을 이 블록에 또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또 이제 그 해시 함수를 만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블록이 쭉 쌓아지면은 위에까지 쌓아지면은 이 쌓아진 거 전체 중에서 어느 한 군데만 위조돼도 이 전체가 다 위조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려면은 이 밑에서부터 조작을 해가지고 해시 함수를 다시 구하고 또 위에 거 조작해서 또 그 위에 거 해시 함수 돌려서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 블록이 쌓을 때 해시 함수 값을 그 구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 이걸 채굴이라 그러는데 뭐 중국에서 채굴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근데 그 계산하는 시간이 뭐 슈퍼컴퓨터나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동원해서 돌릴 때에 한 10분 정도가 걸리게 난이도를 조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 하나 조작하려면은 10분이 걸려야지 이걸 조작할 수가 있는데 블록이 한 100개가 쌓였다 그러면은 10분씩 100번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위에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은 내가 조작한 거는 이미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원본이 돼버려 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해커가 조작을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장부 거래 장부를 만드는데 거래 장부를 금고에 안 넣어놓고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아무나 와서 봐라. 근데 그 사람이 고치면은 금방 티가 나서 고칠 엄두를 못 내는. 그래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리고 요 이제 장부는 여러 사람이 복사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를 조작했다 그러면 딴 사람 장부랑 이게 틀려지죠. 그러면 네 거는 가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거를 활용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이 해킹이 안 되고 조작이 안 되고 이게 안정적으로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참 뭐 붐이 일어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기술적으로는 거기도 이제 폐단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호출을 하는데 운영체제의 시스템 호출 유형은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거. 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그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럴 때에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고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은 그 만든 거의 순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끝나면 어떻게 종료시키고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이 프로세스 제어 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 조작. 이 파일은 우리 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뭐 카피하고 지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이 파일 조작쪽이고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조작은 파일도 하나의 주변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파일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이 PC에 보면은 키보드 입력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기 DVD도 있었죠. 뭐 DVD, CD. 근데 요새 이제 USB 메모리.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붙일 수 있는 거, 마우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변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주변 장치들을 붙이고 떼고 또 이 주변 장치 마우스를 붙였을 때 마우스가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주변 장치 조작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관리는 이거는 별로 이제 잘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시스템에서 이게 어떤 프로세스가 시간을 얼마나 썼고 또 뭐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온갖 정보들을 관리하고 이제 바꿔주고 하는 게 정보 관리 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필요한지 로그 관리 같은 걸 해가지고 OS가 막 수행되다가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뻑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분석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어느 프로세스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분석하고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지난번에 보여줬을 때에 Alt Control Delete를 누르고 태스크 리스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가 뭐뭐가 떠 있고 그 프로세스가 CPU 타임을 얼마큼 썼고 뭐 쉬는 시간에 얼마큼 했고 이런 숫자가 쭉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런 정보 관리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정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예전에 컴퓨터는 없었는데 요즘 네트워크로 컴퓨터가 다 연결되면서 이 통신 부분, 이 통신은 이제 네트워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가 되니까 동시에 컴퓨터에서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돼요. 그럼 프로세서 간에 통신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OS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OS가 윈도우즈하고 유닉스 계열이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것도 있지만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도 사실 유닉스 계열이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OS에 대해서 요 5가지에 관련된 함수들, 그러니까 그 시스템 호출 함수들이죠. 요 함수들을 좀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에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기능을 사용할 때에 시스템 콜을 통해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사용한다 그랬고,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호,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원들을 유저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뭐 깨먹거나 그러면 딴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한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호환성이라고 얘기했죠. 하드웨어나 OS 구조가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거를 유저 프로그램이 일일이 신경 쓰면서 프로그램하면은 매 기계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운영체제 안에서 임플리멘트 된 거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단지 사용자 프로그램은 그 함수를 호출만 해줌으로써 이게 이런 인텔 PC가 됐든 뭐 AMD PC가 됐든 어떤 하드웨어가 됐든 상관없이 실행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호환성이라는 의미가 윈도우즈 OS, 유닉스 OS, 그러니까 서로 다른 OS 종류까지 호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닉스 계열에서 이 유닉스가 어떤 거는 이 인텔 노트북에 포팅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AMD 프로세서 구조에 다른 하드웨어에 포팅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모바일에 포팅된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어떤 하드웨어에 포팅됐을 때에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호환성을 확보하고, 그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거는 이 유닉스에 임플리멘트 할 때에 그때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실행이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하고 윈도우는 함수가 달라요. 함수가 다르고 요거에 처리하는 방식이나 기능도 약간씩 틀려요. 근데 거의 유사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컨트롤하는 것 중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API,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윈도우즈에서는 create process라는 함수를 콜해요. 근데 유닉스에서는 포크라는 걸 콜해요. 근데 이 create process는 뭐냐면은 윈도우에서는 프로세스를 만들면은 여기다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라미터를 다 줘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뭐 하는 거고, 뭘 실행하는 거고, 어떤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주게 돼요. 근데 유닉스에서는 포크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크만 콜하면은 여기서 프로세스 아이디만 하나 리턴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다가 어떤 다른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EXEC라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EXEC라는 또 다른 시스템 함수를 콜을 해줘야 돼요. 콜을 해주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함수를 콜한다 이런 정보를 주면은 거기서 실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런 두 단계를 거치는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하나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콜하는가 이런 것들은 그 OS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OS에서 정의한 거에 맞춰서 호출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씩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 호출 중에서 프로세스 제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재의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전부 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할 거고,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실행되는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프로세스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거는 뭘까요? 프로세스는 여기 있는 대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실체를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컴퓨터상에서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요?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데,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하드디스크에서는 실행이 못 돼요. 일단 모든 프로그램은 메인 메모리로 로드가 된 다음에 메인 메모리에서 CPU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읽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메인 메모리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 가서 메인 메모리에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시켜주면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메인 메모리로 가져온 이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모리 구조고, 메모리 구조인데, 메모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MS-DOS하고 일반 유닉스,
FreeBSD는 이게 유닉스의 초기 버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FreeBSD 스타일의 그 유닉스 구조, 이 두 개 구조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딱 키면은 컴퓨터에 부트스트랩이 실행되고 부트스트랩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커널 부분을 메모리를 로드해주고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커널이 실행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은 그 컴퓨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메인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에 보면은 그 처음에 키면은 커널이 로드돼서 커널이 올라가 있어요. 그 커널이 실행돼요. 그리고 이 위에 커맨드 인터프리터라고 있는데 이 커맨드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은 그 운영체제의 UI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GUI로 돼 있죠. 근데 도스나 유닉스의 터미널 보면은 터미널 창으로 텍스트 모드로 돼 있죠. 그 텍스트 모드에 들어가는 그 쉘이 커맨드 인터프리터예요. 그래서 이 커맨드 인터프리터까지 해가지고 이게 O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키면은 메모리에 OS만 있고 나머지는 프리 메모리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와가지고 이 메모리의 이 커널하고 OS 운영체제 위에 이 프로그램을 로드 시키는 거죠. 적재시키고 이 OS가 컨트롤 이쪽으로 딱 넘겨져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프로세스의 개념이고 이 프로세스는 언제 생성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언제 주기적 장치로 가지고 오느냐 이게 이제 생성이고 그다음에 이 메모리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다가 이 운영체제가 실행을 시켜주면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되다가 또 멀티 프로그램이니까 번갈아가면서 실행되면은 또 대기가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서 종료되면은 종료되게 되고 종료되면은 이게 다시 이제 딱 지워지는 거죠. 없어지고 프리 메모리 확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스는 멀티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유닉스 같은 경우는 커널에 올라가 있고 커널의 인터프리터가 이 커널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메모리 어딘가에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요게 커널이고 커널 인터프리터 요거 두 개가 운영 체제고 이 유닉스 같은 데서는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요 인터프리터에서 아까 얘기했던 포크하고 EXE를 실행해 가지고 프로세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서 프로세서를 읽어 와 가지고 여기다가 적재를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는 거죠. 실행시켜 주다가 요 프로세서가 IO를 하거나 또는 어떤 뭐 그 타임 쉐어링에 의해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은